대장동 개발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논란에 묻혀 얼마 전까지 언론과 정치권을 달궜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BBK 사건처럼 만들려고 한다면서 그러는 사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언론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과 언론, 정치권의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늘 그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좀 공수처가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키워가지고 이걸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제보자 조성은 씨는 핵심 증거인 고발장을 들고 뉴스가 있는 저녁에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0년 4월 3일 날 이제 그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던 그 고발장입니다. 이걸 당에서 고발을 해달라라고 이제 손준성 검사가 있는 그 검사 뭐 1인 내지는 수인이 작성했던 그 문서인데 여기에서는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을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고발장에 지난해 4월 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다며 고발장 사후 조작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사본이죠. 손준성 보냄이 정말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발장 내용의 문제인데 4월 3일에 적힌 고발장에 6월 30일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고발장 작성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고 4월 3일로 돌아와서 고발장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난주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조 씨가 해당 고발장 파일을 지난해 4월 3일 내려받았고 닷새 뒤 추가로 받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파일을 전달받은 시각과 내려받은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역시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의 발송자가 손준성 검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해온 고발장 조작설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오늘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협박성의 발언을 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이미 윤 전 총장 측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 씨를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이번 의혹을 둘러싼 관련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요.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이쩌는 물론이고요. 돌발 영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